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 볼 명식은 갑인년, 무진월, 경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으로서 경자년, 경진월, 경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똑같은 건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금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 격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인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를 생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에는 마른 땅, 건토가 있겠고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있는데 지지로 술토라든가 미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주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진토라든가 축토 정도는 돼야지만 물기를 갖고 있어야지만 경금을 생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비록 편인이라 하더라도 정인인 미토보다는 오히려 공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수국이 형성되느냐, 토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목국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금국이 형성되느냐를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이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경금을 생조해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토가 왕한 것이지, 토가 왕한 것, 인성이 왕한 것과 일간이 왕한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 왕한 것은요, 부모님이 잘 나가는 것이고, 일간이 왕한 건 내가 잘 나가는 것이지, 부모님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자식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식도 두 가지 명식이 똑같은 게 뭐냐면, 이 명식은 일간 자체, 경금이 지지로 뿌리가 없죠.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명식도 일간 자체가 지지로 자수, 진토,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일간이 뿌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경금, 비견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형제 내지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형제 자매의 어떤 도움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도움을 받지 못하죠.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일지에 있는 진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월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것이 토왕하고 금은 어떻게 돼요? 금은 약한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 인성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기보다는 토다 매금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무토가 투출해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매금돼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진토 자체가 경금을 생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지에서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자진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국이 형성되느냐, 토국이 형성되느냐, 목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금국이 형성되느냐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진토 자체가 토로서 활용되기보다는 수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토 자체는 또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 자체가 일간 자체가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인성에 의지할 수가 없겠고, 일간 자체가 진월에 약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또 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주에 있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뭐냐면 간목이 무토가 일간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킨 것을 간목이 토를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은 하게 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이 이렇게 왕한 것도 뭐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명식도 마찬가지이고 이 명식도 마찬가지인데, 일간이 약한 것이 흠입니다. 오히려 이 명식보다 이 명식이 일간이 더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완전히 수국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일간에 과설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일간이 더 약하냐, 어느 일간이 뭐 왕하냐, 이거는 크게 의미될 것이 없는데, 이거는 금이 많다고 해서 일간이 왕하냐, 아니야. 오히려 수국이 형성돼서 이것도 왕하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이거 자체도 토로 생조해준다 하더라도 이 자체도 일간 자체가 뿌리 둘 곳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은데, 잘 보시면은 만약에 가장 일간을 도와주기
좋은 것은 지지로 신시라든가 유시가 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갑신시가 오게 되면 물론 이제 재성 자체도 있게 되겠지만은 신금 자체가 경금 자체가 신금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로 다시 수국을 형성한다라 신자진 완벽한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금에 뿌리를 둘 것 같은데 다시 수가 형성되고 수는 다시 재성을 생해주게 되고 재성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재성이라고 하는 목은 토를 또 극파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돌고 돌아서 결국 경금 자체가 약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울려시가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 어떤 분들 자수가 있는데 이거 진유합금에서 금이 왕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잘못 보게 되면 왕세를 잘못 보게 되는 거 이거는 그 자진합을 하기 때문에 진유합은 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자신 수국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신금의 능력이 좀 금의 능력이 좀 많이 수로 화해 버리지만 유금 자체는 뭐 수를 생해주는 것은 생해주다 하더라도 합은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금이 유금의 뿌리를 튼튼히 둘 수는 있지만 여기 을목투출하는 것은 큰 뭐 이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금 자체가 을목을 보게 되면 서로 탐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탐합이 되는 경우에는 사주국세가 좀 탁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잡생각이 들지 않고 어느 한 것에 집중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고 놀 때는 노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흐리멍텅하지 않고 명료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강의를 하는데 생각은 뭐예요? 여자친구하고 오늘 뭘 만날까 이렇게 그러고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한 곳으로 집중돼야 되는데 정신이 분산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이후오락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 쪽에 마음을 두기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이 좀 헤쳐나가야 될, 자신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주가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자시가 되면 자 사주 자체가 병자시가 되면은 자 물론 신자진 수국은 아니더라도 수국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뿌리 들 곳이 전혀 없죠. 진토가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토 자체도 수국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는 경금을 생해줄 수 있는 공력이 좀 떨어진 건데 그나마 이 무토도 뭐예요? 간목에 의해서 파극되어 있으니까 인성 자체도 깨져버린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 병화는 뿌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병화는 인의 뿌리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목은 또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일간이 왕할 것 같은데 일간이 아주 극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좀 생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한 사주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일간이 생조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환경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대운이 어디예요? 임신계유 대운이 되겠죠. 따지고 보면 그죠? 지지로 신금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경금 자체를 경금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는데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신자신 수국에다가 임수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임수는 그나마 조우하고 있었던 병화를 갖다가 뭉개버리게 되죠. 임수가 병화를 파하게 되는 거고 유금이 계유대운 들어오게 되면 유금이 진유합금 해가지고 결국은 또 개수가 투출돼가지고 사주가 또 한습해지는 겁니다. 사주 자체가 일간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계속 일간 자체가 뭐예요? 극설도 마찬가지죠. 이 병화는 일간을 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운이 온다 하더라도 또 그 금은 다시 수를 생해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죠.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한 곳으로 행해지겠다. 앞으로의 운세도 그렇게 좋은 경우는 아닌데 이 사주가 계유대운 딱 들어왔을 때 희귀병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못 고쳐서 희귀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희귀병인데 이런 병에 대한 명칭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병은 어떠한 병인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명칭 자체도 없는 희귀병이 있어요. 아프긴 아픈데 이게 어떠한 병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무속인들은 이걸 갖다가 신병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아니면 신들이 주는 신병이라고 해서 이거 뭐라 그래요? 신받아라. 남자는 박수무당 되는 거고, 여자는 이제 무당돼서 이제 신을 모셔야지만 병을 갖다가 나을 수 있다라고는 라고 이렇게 무속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뭐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이렇게 희귀병이 걸려서 좀 고생하는 그런 사주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일간이 약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일간이 약하고, 일간이 약할수록 좀 신에 대한 어떤 그 정신세계 쪽의 지배를 많이 받거든요. 오히려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그러한 지배를 좀 덜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자체도 일간 자체가 약한 중에 관살의 영향만 받는 거니까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인 어떤 끄달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좋은 운인 줄 알았더니 또 일간이 과설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주 국세가 이런 식으로 편고해지고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일단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육체적인 어떤 결함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어느 정도는 세력이 있어야지만 병이 오더라도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면, 쉬운 말로 너무 약하면 감기만 걸려도 생명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간이 좀 너무 약한 중에 상관, 재성, 그다음에 관성도, 이것은 그렇게 약한 관성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관성은 나를 공격하게 되고, 상관, 수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다 보니까 건강적인 어떤 문제, 거기도 희귀병, 의사가 병명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희귀병을 걸려서 이제 고생을 좀 하는 그러한 사주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간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 역시나 중화가 중요한 것이고, 중화는 두 가지예요. 왕쇠의 중화, 그 다음에 한열의 중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